당장 나가. 여기서 장사 못해. 구청 공무원 박철수가 노점 천막을 거칠게 흔들어대는 순간 김민수 50세는 20년 동안 지켜온 떡볶이 가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단 1초. 구독 한 번이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니, 박 주무관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여기서 21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전 9시. 아직 손님도 오기 전 시간이었다. 대림역 사거리 인근의 이 자리는 그의 삶 전체였다. IMF 때도 코로나 때도 버텨낸 곳이었다. 민원이 37건 들어왔어요. 37건. 더 이상 못 봐줍니다. 박철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빼곡하게 적힌 민원 내용들. 불법 점거, 위생 불량, 소음 공해, 통행 방해. 김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 골목에서 가장 깨끗하게 장사한다고 자부했는데 위생 불량이라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재료 손질하는 자신이 소음 공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정리하세요. 박철수가 돌아서자 김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행 빚 1200만 원. 아내 병원비 매달 85만 원. 대학생 딸 등록금 380만 원. 이 가게가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길거리에 나앉는다. 아빠. 19살 딸 수진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학교 가는 길에 들른 모양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구청차 왔다며? 아니다, 괜찮아. 김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였다. 바로 그때 맞은편 황금찜닭 간판 아래서 누군가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최태식.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김민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아직은. 수진아, 학교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빠, 가, 빨리. 수진이가 뒤돌아보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21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다. 손님들은 김민수 아저씨 떡볶이가 최고라며 멀리서도 찾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37건의 민원이라니. 뭔가 이상했다. 분명 이상한 냄새가 났다. 김민수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했다.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 이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화를 걸기도 전에 그의 손은 멈춰섰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거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단골 중의 단골. 이 골목에서 30년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정순옥 여사였다. 여보세요, 순옥 누님. 저 민수예요. 아, 민수 씨.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어색하고 차가웠다. 누님, 혹시 우리 가게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구청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누님,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정순옥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미안해요. 나도 장사해야 하잖아요. 더 이상 말 못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김민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나도 장사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전화. 옆 건물 세탁소 사장 윤기철이었다. 기철이 형, 저예요.
민수야, 미안한데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형, 잠깐만요. 우리 가게. 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지? 또 끊어졌다. 어쩔 수 없다는 말. 무언가 강요당하고 있다는 뜻일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를 걸수록 패턴이 보였다. 모두가 말을 아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랭해졌다. 심지어 여섯 번째 전화를 받은 김영호 약사는 대놓고 말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눈치 좀 봐야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무슨 소리예요, 영호 씨? 더 이상은 못 말하겠어요. 제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김민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21년. 이 골목의 모든 사람과 웃으며 지냈다. 명절 때마다 떡볶이 나눠주고 누가 아프면 찾아가 안부 묻고 동네 잔치 때마다 음식 후원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등을 돌렸다. 대체 왜? 오후 2시. 가게 앞에 젊은 남자 행인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아저씨, 여기 떡볶이 장사 안 하세요? 오늘은 좀 그래서. 아,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여기 단골이었는데. 아쉽네요. 젊은 남자 행인이 가려다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요즘 황금찜닭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돌리던데. 뭐라고요? 김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젊은 남자 행인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다. 황금찜닭. 바로 맞은편 가게였다. 3년 전 최태식이 오픈한 그 가게. 김민수는 천천히 맞은편을 바라봤다. 황금찜닭의 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이 골목은 자신의 떡볶이 가게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황금찜닭이 생긴 후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쟁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6개월 전부터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구청 점검이 유독 자주 나왔다.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자신만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 최태식이 이 골목의 상인회장이 된 이후 벌어진 일들이었다. 설마.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아무리 장사 경쟁이 치열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젊은 남자 행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황금찜닭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돌렸다. 대체 무엇을? 그날 밤 11시. 김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아내 은희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아직 회복 중이었다. 여보, 괜찮아? 응. 약 먹어서 좀 나아. 은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 씨,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21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우리 가족 먹여 살렸잖아. 김민수는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대림역 사거리의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현대슈퍼 박미영이에요. 박미영. 이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아, 미영 누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 지금 나올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혼자 나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다급했다. 지금요? 네. 제발요. 슈퍼 뒷골목으로 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다.
김민수는 재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다. 현대 슈퍼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김민수는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박미영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누님, 민수 씨 왔어? 박미영은 담배를 끄고 주변을 살폈다. 빨리 말할게. 나도 위험해서 오래 있을 수 없어. 대체 무슨 최태식이야. 다 최태식이 꾸민 일이야. 김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황금찜 닭주인 말이에요? 그래. 그 인간이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야. 민수 씨 가게를 없애려고. 박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이거 봐. 최태식이 동네 상인들한테 돌린 문자야. 사진 속 문자 내용이 보였다. 김민수 떡볶이집 때문에 우리 골목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하신 분들께는 특별히 황금찜닭 상품권 15만 원어치를 드립니다. 김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말이 돼요? 더 있어. 최태식이 상인회장 된 후로 매달 회의 때마다 민수 씨 흉을 봤어. 위생이 불량하다. 손님한테 불친절하다. 골목 이미지를 해친다. 온갖 거짓말을 늘어놨지. 왜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 장사가 잘 됐잖아. 특히 점심시간대랑 저녁시간대. 민수 씨 가게 손님이 많으니까 황금찜닭 손님이 줄어든 거야. 최태식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지. 박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겁났어. 최태식이 건물주들이랑 친해. 임대료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상인회에서 왕따 시키겠다고 으름장 놓고. 그래서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들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미안해, 민수 씨. 정말 미안해. 박미영은 눈물을 닦았다. 나도 상품권 받았어. 15만 원. 그 돈 받고 민수 씨 뒤통수 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민수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21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 그들이 단돈 15만 원에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증거는 있어요? 최태식이 워낙 교묘하게 했어. 문자도 다 지우라고 했고, 나도 이 사진 몰래 캡처해둔 거야. 그럼 이걸로. 안 돼.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미영은 김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 씨,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도울게. 누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야. 사흘이 지났다. 김민수는 가게 철거를 막을 수 없었다. 구청에서 나온 철거반이 21년 세월의 흔적을 단 4시간 만에 지워버렸다. 아빠. 수진이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김민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아빠가 다른 자리 알아볼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은행 빚은 이미 연체 3개월째. 독촉 전화가 하루에 15통씩 왔다. 아내 병원비는 밀려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진료를 안 해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날 밤 김민수는 노트북을 켰다. 대림동 주민 커뮤니티 우리 동네 이야기였다. 회원수 3,200명.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었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제목 21년 떡볶이 가게 주인의 고백입니다. 손가락이 멈췄다. 정말 이걸 올려야 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대림역 사거리에서 21년 동안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던 김민수입니다. 저는 3일 전
민원 37건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위생 불량, 통행 방해, 소음 공해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저를 이 골목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동네 상인들에게 상품권을 주며 민원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1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제 떡볶이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명절마다 떡볶이를 나눠드리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은행 빚 1200만 원, 아내 병원비 체납 255만 원, 딸 등록금 380만 원. 저는 이 글을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진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단 하루도 손님을 속인 적 없습니다. 21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김민수는 글 아래에 박미영에게 받은 문자 사진을 첨부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등록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멈췄다. 이걸 올리면 최태식이 가만히 있을까? 보복이 있을까? 하지만 잃을 게 더 이상 없었다. 김민수는 눈을 감고 등록 버튼을 눌렀다. 딸깍. 글이 올라갔다. 새벽 1시였다. 김민수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아내가 옆에서 가쁜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김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다. 띠링, 띠링, 띠링. 김민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커뮤니티 알림이 237개.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김민수는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조회수 1만 5,873. 댓글 412개. 그리고 그 댓글들 중 하나가 김민수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작성자 강대호 회장. 김민수님, 혹시 25년 전 명동에서 떡볶이 장사하셨던 분 맞으신가요?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강대호. 그 이름을 본 순간 김민수는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명동 뒷골목. 추운 겨울밤. 노숙자처럼 떨고 있던 젊은 청년에게 따뜻한 떡볶이를 건넸던 그날. 설마 그 청년이 오전 10시 대림역 사거리 카페 소나무에 김민수는 일찍 도착해 있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다. 정말 그 청년일까? 25년 전 김민수는 명동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했다. 겨울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낡은 양복 차림의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사흘을 굶은 얼굴이었다. 김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떡볶이 한 접시와 오뎅, 김밥을 내왔다. 드세요. 돈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김민수는 매일 밤 청년에게 음식을 챙겨줬다. 이름도 묻지 않았다. 아저씨, 제가 꼭 성공하면 이 은혜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청년은 일주일 후 사라졌다. 그리고 25년이 흘렀다. 카페 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자가 들어섰다. 뒤로 비서 2명이 따라왔다. 김민수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남자는 김민수 앞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 기억하세요? 25년 전 명동 포장마차에서 밥을 얻어먹던 청년. 정말 그때 그분이세요? 네. 저 강대호입니다. 강산전자 회장. 김민수는 숨이 막혔다. 강산전자. 국내 10대 기업. 매출 1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다. 어떻게 어제 새벽에 우연히 커뮤니티 글을 봤습니다. 대림역 사거리 떡볶이집. 21년. 그리고 사진 속 아저씨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강대호는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다. 색이 바래고 구겨진 명함. 민수네 떡볶이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25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저씨를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명동 포장마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더군요. 김민수는 명함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강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그때 회사 부도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을 섰던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빚만 8억 원이 남았죠. 그래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더군요. 그래서 명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강대호는 김민수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가 건넨 그 떡볶이 한 접시.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직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구나. 한 번만 더 버텨보자. 그래서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네. 다음 날부터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고요. 3년 동안 빚 8억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차렸죠. 강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12년 전 그 회사가 강산전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아저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회장님, 저는 정말 커뮤니티 글을 보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25년 만에 아저씨를 찾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강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태식이라는 자.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문자 사진 하나뿐이고. 걱정 마십시오. 강대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 법률팀이 어젯밤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이게 최태식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상인들에게 준 상품권 구매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황금찜닭 내부 CCTV입니다. 최태식이 상인들과 민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강대호는 태블릿을 김민수에게 건넸다. 화면 속에서 최태식이 상인 5명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 골목 발전을 위해서는 김민수 떡볶이집이 사라져야 합니다. 최태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노점상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관광객들도 그 앞만 지나가면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20년 넘게. 정순옥의 목소리였다. 순옥 누님,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 상품권 각자 15만 원어치씩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 동네 발전입니다. 게다가 김민수는 어차피 곧 망합니다. 은행 빚에 병원비까지 우리가 밀어주는 겁니다.
최태식은 상품권 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민원 내용도 제가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복사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김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영상은 어떻게? 황금찜닭 건물주가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어젯밤에 연락해서 CCTV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대호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최태식의 과거 범죄 기록입니다. 10년 전 대구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경쟁 음식점 3곳을 망하게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김민수는 서류를 받으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인간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상습범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강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민수 아저씨,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최태식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요? 네.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이 이 동네를 망치게 둘 수 없습니다. 강대호는 전화를 걸었다. 조 변호사, 준비됐습니까? 좋습니다. 대림역 사거리 황금찜 닭으로 오십시오. 경찰도 함께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은 강대호가 김민수를 바라봤다. 두렵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1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다. 가시죠. 제가 직접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강대호의 검은색 벤츠가 황금찜닭 앞에 멈춰섰다. 뒤로 변호사 차량과 경찰차 2대가 따라왔다. 가게 앞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저거 강산전자 회장 아냐? 맞아. TV에서 봤어. 여기 왜 왔지? 강대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민수와 변호사, 경찰관 4명이 뒤를 따랐다. 주방에서 최태식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 최태식은 김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김민수, 너 여긴 왜? 최태식 씨 맞습니까? 강대호가 차갑게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강산전자 회장 강대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입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최태식 씨. 당신은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기망, 그리고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최태식은 뒷걸음질 쳤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쇠로 일관하시겠습니까? 강대호는 태블릿을 켰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골목 발전을 위해서는 김민수 떡볶이집이 사라져야 합니다. 화면 속 최태식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그 노점상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꺼요. 당장 꺼요. 최태식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민원 내용도 제가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가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장이 저런 짓을 했어? 민수네 떡볶이집 없앤 게 저 인간이었구나. 최태식은 벽에 등을 기댔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강대호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통장 거래 내역, 상품권 구매 영수증, 상인들의 진술서가 쏟아져 나왔다. 작년 9월 15일 황금 상품권 150만 원어치 구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10명의 상인들에게
각각 15만 원씩 지급. 그리고 같은 기간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37건 접수.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다. 정순옥 씨 진술서. 최태식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윤기철 씨 진술서. 최태식의 협박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최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강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0년 전 대구. 똑같은 수법으로 3개 음식점을 폐업시켰죠. 피해자 박종현 씨는 결국 파산했고 이영숙 씨는 우울증으로 7개월간 입원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가게 밖에도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구에서도 완전 상습범이잖아. 우리 동네를 이런 인간한테. 최태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요? 김민수가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1년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킨 세월이 21년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밤 11시에 정리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그 세월을 단돈 몇백만 원으로 무너뜨렸어요. 내 가족을, 내 꿈을, 내 인생을 짓밟았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면 끝입니까? 내 아내가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건, 내 딸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3개 하는 건, 그것도 미안하면 끝입니까? 김민수의 목소리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다. 강대호가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최태식에게 다가갔다.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잠깐만요. 박미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뒤로 정순옥, 윤기철, 동네 상인 10여 명이 따라왔다. 김민수 씨. 박미영은 김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순옥도 윤기철도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민수 씨,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요.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김민수는 그들을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누님, 형님들, 우리가 잘못했어요. 상품권은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구청에 진실을 다 밝혔습니다. 박미영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우리 전부의 진술서예요. 최태식의 협박과 회유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다 적었어요. 강대호가 서류를 받아 넘겼다. 상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최태식은 최소 3년 이상 실형입니다. 경찰관이 최태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태식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다. 가게 밖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짝. 잘했어. 김민수 아저씨 화이팅. 정의가 이겼다. 강대호는 김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저씨. 시작이요? 네. 황금찜닭 건물주가 이 가게를 아저씨께 넘기기로 했습니다. 무상으로요.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상으로요? 그리고 제가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식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합시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훈입니다. 25년 전 아저씨가 제게 준 떡볶이 한 접시.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아저씨를 살릴 차례입니다. 김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상인들이 다가와 그를 껴안았다. 민수 씨, 축하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대림역 사거리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다. 21년 만에 김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석 달 후 12월 중순 대림역 사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민순의 정통 떡볶이. 3층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한 깔끔한 레스토랑이었다. 1층은 테이블 15개가 놓인 메인 홀. 2층은 단체 손님을 위한 공간. 3층은 주방과 사무실. 모든 게 새 것이었지만 한쪽 벽면에는 21년 동안 사용했던 낡은 냄비와 주걱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아빠, 손님들 오신다. 수진이가 종업원 유니폼을 입고 뛰어왔다. 대학을 1년 휴학하고 아버지를 돕기로 했다. 긴장되네. 정말 오실까? 당연하지. 회장님이 약속하셨잖아. 오후 5시. 검은색 벤츠 세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강대호가 정장 차림으로 내렸다. 뒤로 임원 6명이 따라왔다. 회장님. 김민수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오늘이 오픈 첫날이죠? 제가 첫 손님이 되겠다고 했잖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강대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였다. 좋습니다. 21년의 세월이 느껴지는군요. 일행이 테이블에 앉았다. 김민수가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끓인 육수, 엄선한 떡, 비법 소스. 21년 동안 지켜온 그 맛 그대로였다. 15분 후 김민수가 직접 떡볶이를 날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회장님, 맛있게 드세요. 강대호는 젓가락을 들었다. 떡볶이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붉어졌다. 이 맛, 25년 전 그 맛입니다. 네.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대호는 천천히 떡볶이를 먹었다.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 절망 속에서 먹었던 따뜻한 떡볶이.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민수 아저씨. 네, 회장님. 제가 강산전자 전 직원 복지몰에 민순의 떡볶이를 입점시키려 합니다. 직원 8,200명이 모두 고객이 되는 겁니다. 김민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시다. 제가 투자금 15억 원을 더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 있습니다. 21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킨 사람. 힘들 때도 정직하게 장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올바른 겁니다. 강대호는 임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도 드셔보십시오. 이 떡볶이에는 21년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임원들이 떡볶이를 맛봤다.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 체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박미영, 정순옥, 윤기철, 그리고 30여 명의 이웃들. 민수 씨, 축하해요. 우리도 첫날 손님이 되러 왔어요. 박미영이 꽃다발을 건넸다. 민수 씨,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요. 김민수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순옥이 김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 씨, 이 골목이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최태식이 사라지고 나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진짜 이웃처럼 지내요. 상인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민수와 수진, 그리고 새로 고용한 직원 3명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후 6시.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대림역 사거리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 아저씨. 네, 회장님.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네, 25년 전에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00억 원씩 장학금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씁니다. 강대호는 김민수를 바라봤다. 아저씨가 시작한 선행의 선순환입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렸고 제가 수천 명을 돕고 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겁니다. 김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연. 한 그릇의 떡볶이로 시작된 기적. 그날 밤 민수네 정통 떡볶이는 매출 320만 원을 기록했다. 21년 장사 인생 최고의 기록이었다. 김민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로운 시작이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희망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